현재 국회에서는 선거법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로서는 국제관계가 어떻다, 북한이 어떻다, 또 경제가 어떻다, 이런 아주 복잡하고 그리고 중요한 이슈들을 가지고 거기에 관심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는 역시 밥그릇이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그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 이번에는 그것을 알아볼 것입니다. 국회가 선거법에 올인하고 있다. 국회의장 김진표가 이걸 공표한 겁니다. 또한 사실이기도 하고. 그러면 우선 개략적으로 이렇게 봅시다. 선거법은 그러면은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모두가 관심이 있는 자기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지금 보면 그 우두머리들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고 있는 방향이 어딘가, 이것을 봤을 때 현재 방향은 이미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법은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 선거법 개정, 이쪽으로 가고 있고, 또 선거법에 이어서 헌법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헌법 개정 역시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고 그러기 위한 선거법에 맞춤 헌법 개정을 하겠다, 이제 이런 그 벤다이어그램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진행되는 순서도 이렇습니다. 맞춤 선거법 개정 후에 맞춤 헌법 개정을 해서 여기에 따라서 총선을 치르면 총선도 선거법도 헌법 위반이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헌법이 맞춰주게 이렇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이번 헌법 개정은 총선과 동시에 하기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의장은 선거에서 어느 당이 승리하기를 바랄 것 같습니까? 김진표 국회의장,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우호적이고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서 싫은 소리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보면은 그의 발언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김진표는 국민의힘의 승리를 원할 것인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승리를 원할 것이다. 이것은 아마 대체로 여러분도 동의할 겁니다. 그러한 김진표가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현재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여야가 대결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야가 대결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양측의 이해관계가 같지 않다, 대립하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데 김진표 의장이 이런 소리를 했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이 선거법으로는 총선 못 치른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의 이 선거법으로는 민주당이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다, 이런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놓은 게 선거법 개정에서 우선은 선거구 획정 부분입니다. 이거 보수정당에서 늘 당해온 부분입니다. 게리맨더링이 눈뜨고 본인들이 찬성해주고 당하는 게리맨더링. 이번 선거구 획정, 민주당 승리를 위한 선거구 획정이 되어가고 있는데
알고 있는가? 그 다음에 선거 방식 고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선거 방식도 늘 보수 정당이 당해온 부분입니다. 국민은 그냥 눈 딱 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왜 선거 목전에서 그 룰을 고치려고 하는가? 왜 경기 앞두고 경기 규칙을 매번 고치는가? 왜 경기장을 바꾸는가? 당연한 겁니다. 지금 국회의장이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게 하려는 맞춤 선거법 개정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진표 의장은 선거법 개정을 빨리 마무리하고 7월 17일 재헌절부터는 개헌 작업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역시 총선에서 민주당 승리를 위한 그 선거법에 대한 맞춤 헌법 개정을 하겠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민주당의 선거 승리, 민주당의 그것을 통한 이 제도까지 바꿔버리니까 장기 집권, 민주당 쪽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러한 그 헌법과 법률 개정을 하려고 한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늘 선거에 자기 20년 정치 인생을 다 건다 뭐 이런 소리를 하던 김진표 의장이 헌법 개정 지금 왜 이렇게 서둘러서 해야 하느냐. 사실 제대로 다 고칠 수도 없다는 자백도 했고 총선과 동시에 그 중요한 헌법 개정을 총선과 동시에 그저 1+1으로 해치우겠다고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대단한 헌법 개정 그거를 왜 해야 하느냐 하니까 김진표 의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이거 말이 많지 않느냐. 현행법 하에서 이걸 어떻게 합의를 통해서 서로 그 특권을 포기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좀 정식으로 하는 게 아니다. 잘못되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개헌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라고 하는 것이 이 개헌을 촉진하는 계기로 삼을 만한 것이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 상당히 그 무게감이 다른 소리를 했습니다. 어떻든 여기에서 그러면 지금 민주당 쪽에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선거법을 개정하고 헌법을 거기에 맞춰서 고치려고 하고 그것을 서둘러서 총선과 동시에 헌법 개정 절차를 진행시키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들이 이 일을 하는 것이 물론 이러한 자기들의 목적이 있다는 것도 그렇지만 정상적인 입법 활동, 정상적인 국회의 활동을 넘어서는 뭔가 일을 저지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스스로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김진표 의장이 헌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으면 헌법 개정에 혹시 소극적이면 총선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여기에 많이 흔들릴 수도 있다. 그렇게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파부 침주라는 말을 하면서 이 사자성어는 큰 일을 하는데 결의를 다진다 하는 겁니다. 솥단지를 부수고 배를 강물에 가라앉히는 그런 자세로 결연하게 결코 뒤로 물러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거다. 바보 침주라는 것을 김진표 의장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니 선거법을 개정하고 헌법을 개정한 다음에 총선 이것을 치름으로써 위헌 시비를 없애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위헌적인 방법으로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봅시다.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하고 그리고 법에 따라서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또 헌법에 규정된 대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그게 파부침주할 일입니까? 이게 이럴 일인가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혁명 또는 반란을 일으키겠다는 겁니까? 어떻든 국민은 이런 속셈을 놔두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법 절차에 따라서 법 집행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김진표 의장은 혁명 반란을 일으킨다고 자신들의 속마음을 밝힌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김진표 의장의 위치, 그의 스탠스가 어떨까? 아무리 봐도 그는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은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바뀌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김진표의 최종 목표는 결국 헌법 개정이다. 20년 인생을 건다고 했으니까 20년 인생을 걸면서 이 선거로 구성되는 국가 조직을 그 체제를 바꾸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헌법 개정이 최종 목표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같다. 지금까지 본인이 누누이 약속을 했고 우리가 보도된 바를 보아서 알듯이 그러니까 선거법 개정을 먼저 하고 그리고 개헌을 준비해가지고 이 총선 때 같이 개헌을 하고 싶어 한다. 이 틀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헌법 개정은 어떤 개헌을 할 것인가? 민주당이 승리하기를 바라는 김진표가 정치 인생을 걸고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찬성을 하고 있는 개헌은 결국 민주당식 개헌이 될 것이고 좌파식 개헌이 될 겁니다. 민주당은 지금도 제1당입니다. 다수당입니다. 김진표는 총선 이후에도 여전히 민주당이 다수당이기를 원합니다. 헌법 개정과 맞물려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점은 그러고 보니 또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도 같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선거법 개정, 헌법 개정은 민주당식이다. 문재인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오케이 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선거법 개정과 헌법 개정을 통해서 총선을 치르게 되면 민주당이 승리한다. 그 뜻은 국민의힘이 패배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들에게 당하는 것은 국민의힘이다. 이 팀과 지금 대척점에 있는 그것은 국민의힘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인가? 우선 한 가지 이것을 선거공학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
그 총선과 동시에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헌법 개정을 총선과 같이, 개헌 투표를 총선과 같이 실시하게 되면 당연히 민주당에게 유리합니다. 어째서 그런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5.18 봅시다. 5.18을 이들은 문재인, 윤석열 대통령,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게 헌법정신이라고 합니다. 국민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그것은 아직 논의가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입장이 상당수 있습니다. 드러내서 말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국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로가 아니고 있다 하는 겁니다.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그런데 이번에 헌법 개정하면서 5.18 넣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민주당에서 양보하지 않고 있고 계속 윤석열 대통령에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찬성했고, 그래서 헌법 개정하는 헌법에 5.18을 넣는다. 그러면 이야기했듯이 어떻게 됩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 5.18에 반대하는 그런 후보가 나올 겁니다. 만일 안 나온다, 힘으로 눌러서 안 나온다, 그러면 민주당 쪽에서 5.18에 반대하는 후보가 나오도록 부추기기까지 할 겁니다. 나오게 만들 겁니다.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유권자는 5.18에 반대하는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만큼 국민의힘은 표를 잃게 됩니다. 헌법 개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국민의힘의 독특한 부분이 약점으로, 패배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래서 모든 후보가 5.18을 열렬히 그것을 옹호하고 찬성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보수 지지층의 표는 몽땅 사표를 만들어야 할 겁니다. 다 포기해야 할 겁니다. 보수 지지층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서 소위 분탕질한다 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런 식의 분열이 있을 것이고, 돌출, 어떤 위험한 요인들이 돌출하게 돼 있는데, 이러한 거대한 혁명을 추진하는 민주당 쪽은 단결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불리해집니다. 물론 지금 그 신당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3세력. 금태섭 양향자가 지금 이 신당 만든다고 하는데, 그래, 그 사람들의 신당은 어떨까? 어느 쪽일까? 그 사람들 5.18에 대한 태도나 이 정치적인 그 신조나 다 당연히 민주당 쪽입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총선에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김진표와 함께, 민주당과 함께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결코 다수당이 될 수 없다. 이것만큼은 명백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쪽에 이념이 맞으니까 이쪽에 붙어 있다. 또 국민의힘에게 불리한 게 또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나 중도나 이런
그 대중이 그러면 국민의힘에 투표하겠습니까? 민주당에 하겠습니까? 윤석열이 저렇게 민주당스럽고 저렇게 문재인스러운데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은 윤석열이 가는 이쪽, 결국 민주당에 투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서로 파벌이 다르다, 뭐가 어떻다 하면서 이재명만 아니면 민주당 찍는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민주당이 중요하니까 이재명이어도 찍는다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쉬운 일일 겁니다. 그쪽에 후보가 누가 되든 간에. 그래서 지금 선거법 개정과 헌법 개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한 줄로 엮여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결국 그것은 총선에서 민주당 승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에서 멈추지 않는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봤자 결국은 대통령 선거에서 혹시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면 그러면 자기들의 그 장기 집권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데 대해서 의원 내각제를 못 가면 실질적으로 의원 내각제를 그냥 하면 된다 이런 뜻의 말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 앞으로 그 총선 때까지 반드시 하겠다는 목표를 몇 가지 밝혔습니다. 첫째는 입법을 더 개량하겠다. 바람직한 상태로 만들겠다. 이게 첫째입니다.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법을 제대로 하겠다고 하면 좋은 일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장을 보면 그대로 드러나 있고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할 때 더 명확해집니다. 국회가 정부 위에 서는 이런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국회가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헌법상의 권한입니다. 이것을 무효화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국회 검열 시스템을 실시하겠다는 것인데 입법 영향 분석 제도라는 것으로 일단 그 명칭을 밝히고 있고 2022년 11월부터 국회에서 이미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마치 정부를 이해하는 듯이 윤석열 대통령을 편드는 듯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정부가 법안을 제출을 하면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거를 통과시켜주지 않는다. 그래서 정부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하나는 법을 포기하고 시행령 정치를 하든가, 또 하나는 그것을 국회의원에게 위탁을 해서 의원 발의로 제출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 제출 법률안이 전체 그 안건의 3%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다수당인 민주당이 헌법을 위반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넘어서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정부의 저런 행태를 바로잡아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시행령 정치를 하게 되면 그러면 저 정부는 이제 탄핵이 되든지 감옥 간다. 저 정부 담당자는 대통령이 됐든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게 아니고 의원 발의로 이걸
편법으로 제출을 하게 되면 그거 국회에서 받아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국회가 이거를 통째로 다시 검열을 하겠다 하는 겁니다. 말로는 정부의 공백을 국회가 메우겠다고 하는데, 헌법에 규정한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국회가 이 검열 시스템을 통해서 자기네가 행사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법률안은 가능한 한 축소하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결국 국회가 정부의 그 공무 수행을 상당 부분 입법에 관한 것을 국회가 차지하겠다는 뜻입니다. 위헌이고, 이게 위헌이라는 지적을 하면 개헌을 하겠다고 나설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국회가 직접 국민을 상대하겠다고 합니다. 국회가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에게 직접 정책이나 정보를 내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 이것이 집행입니다. 집행정부의 역할인 겁니다. 세 번째, 국회가 외교권을 행사하겠다고 합니다. 핑계는 이렇습니다. 현재 정부가 동맹 중심의 외교를 하고 있는데 그건 안 된다. 한국은 반드시 균형 외교를 해야만 한다. 지정학상으로. 보통 친중, 친북 이런 세력들이 늘 하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정부의 공백을 채우겠다. 자, 계속 국회가 정부의 권한을 이거 우리가 행사하겠다. 정부가 제대로 못하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가 동맹 중심 외교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국회가 2023년 하반기부터 실제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외교를 맡겠다고 합니다. 미국은 동맹이 아니라는 뜻인가?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국회가 정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외교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그러면서 김진표 의장은 이거 국회가 하는 게 맞다고 말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의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갑자기 삼권 분립의 대한민국에서 의회라는 것을 끌어들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의회는 없고 국회만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주권, 의회를 끌어들이면서 자기들의 의회가 정치적으로 국민을 대표한다. 그러면 그 중국 같은 곳에 보면은 인민대표회의, 공산당 그 중앙에 있는 회의, 이런 회의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의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예로서 아주 좋은 예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 국회가 정부 역할을 대신하겠다. 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헌법 개정을 하면서 두 판 잡고 가는구나. 그러니까 개헌이 의원 내각제로 갈 수 있으면 가고, 상황을 봐서 이 총선 결과를 봐서 밀어붙이는데, 무엇보다도 이들은 헌법을 아주 쉽게 개정할 수 있는 연성헌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헌법 개정을 일단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시라도 수시로 그 절차를 간소하게 해서 자주 고칠 수 있게 한다고 이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봐서 의원 내각제로 가든지, 그게 안 되면 지금 상태로 그냥 가더라도 사실상의 의원 내각제로 가겠다는 것이구나. 이러면
국민의힘 보수 쪽에서는 몽땅 다 넘겨주는, 다 뺏기는 이런 상황이 될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개헌에 대해서 이들은 김진표, 문재인, 윤석열, 민주당 이쪽 팀은, 여기 민주당도 넣어야 하겠습니다. 이쪽 팀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개헌이 실무적으로 지금 준비가 다 끝났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개헌안을 이들 뜻대로 다 만들어 놨구나, 아니면 예전에 만들었던 것을 조금 손봐서 사실상 지금 완비됐다고 하니까 안이 다 만들어져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그냥 이제 개헌에 대해서는 이 총선과 동시에 한다고 하는 이 선택과 결단만 남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번 이 파부 침주라고 하는 것은 선거법에서 시작을 해서 개헌으로 마무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한 세트로 이루어져 있는 그들의 앞으로 갈 계획이고 그들의 전략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김진표 의장은 헌법 개정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헌법 전문을 포함해서 안에 있는 조문을 몽땅 원하는 것을 다 고치겠다는 욕심은 이번에 부리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총선과 동시에 개헌을 완수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유의할 것이, 다 고치지 않고 조금만, 그러니까 꼭 해야 하는 최소한만 고치겠다. 이 최소한이라는 말은 일단 헌법을 배를 가른 다음에, 그 다음에 2차 수술로 그때 원하는 것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연성헌법으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니까. 그래서 총선과 동시에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지금 정해진 수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을 심의하고 여기에 대해서 조율하고 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도 이미 다 마련이 돼 있고, 특위 구성을 이제 곧 국회 내에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쪽에서 나온 이야기가 뭐냐 하면, 그러면 이 최소한은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부분인데, 자, 아주 추상적인 이야기지만 몇 가지 중요한 말을 합니다. 승자 독식의 구도를 타파한다, 헌법 개정으로. 이거 선거법 개정할 때 계속 나오던 이야기입니다. 기득권 양당 체제를 청산한다. 그러면 자기들과 뜻이 맞는 사람들로 이 민주당 쪽에 거대 정당을 만든다는 것인가? 그것은 좀 생각을 해보기로 하고, 이런 말을 합니다. 더 큰 다수를 창출하는 합의제 민주주의를 구축한다.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결국 이들이 총선 승리를 하면서 동시에 개헌 투표를 하고, 그리고 헌법 고치는 것을 쉽게 연성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주 쉬운 헌법 개정이 국민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국민의 대표인 의회의 뜻으로, 그들이 선정한 선거인단의 뜻으로 이렇게 고칠 수 있게 됐을 때 체제 갈아엎기를 하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이러한 정치개혁, 정치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 내각제의 방향이면서 대통령 윤석열의 이익은 당장은 지켜주고 결국은 이 땅에서 보수가 완전히 정치계에서 물러나게 하는 그런 거대한 작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정치권은 윤석열을 중심으로 한 여당 쪽도 마찬가지고 이게 국민의힘과는 좀 구분을 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파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 국회에서는 김진표 의장을 주축으로 한 거기에 동조하는 세력들은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맞춤 선거법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거구도 그렇게 잘라내고 있는 겁니다. 선거 결과가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그 다음에 이런 것이 헌법에 충돌되지 않도록 자기들이 하는 것이 현행 헌법에 위반이 되는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 안 되니까 헌법을 민주당 승리용 선거법에 맞춰서 개정을 한다. 그 다음에 자기들이 원하는 체제 갈아엎기를 할 수 있도록 헌법 쉽게 고치기, 그것만큼은 이번에 반드시 달성한다. 자, 이 정도의 그림을 이번에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